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쓰리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끼니 때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60세 이후로는 위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은 소화불량과 위염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보니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양배추가 위에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양배추즙을 위궤양 치료에 쓰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위장병 환자분들이 양배추즙을 드시고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도움이 되지만 몸이 차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본인 체질을 고려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예요. 끓는 물에 2~3분 정도만 살짝 데치면 비타민 U도 보존되고 소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아니면 양배추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유의 단백질이 위벽을 한층 더 보호해 주거든요. 하루에 1컵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정말 훌륭한 소화 도우미 역할을 해줘요. 무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디아스타제라고 불렀는데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과 전분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무김치를 함께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무의 소화 효소가 기름진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무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껍질에 소화 효소와 비타민 C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무즙을 내어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무를 강판에 갈아서 그 즙을 내면 매운맛은 거의 없고 소화 효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식후에 한 잔씩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아니면 무를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 두셨다가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무의 소화 효소와 꿀의 영양분이 만나서 위장에 정말 좋아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화 불량에 사용되어 온 천연 위장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줍니다. 그리고 생강이 항염 작용이 위염으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어요. 특히 속이 메스껍거나 구역질이 날 때 생강만큼 좋은 게 없어요. 멀미할 때 생강을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생강을 드실 때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는 게 가장 부담 없는 방법이에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을 조금 넣고 드시면 돼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아니면 요리할 때 생강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요리할 때 생강을 넣으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매실입니다. 매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소화 불량에 사용해온 음식이에요. 매실의 신맛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기관을 정상화 시켜주거든요.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이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위산이 너무 많아서 속이 쓰릴 때도 도움이 되고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실을 천연 위장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매실을 드실 때는 매실원액을 물에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물 한 컵에 매실원액 한 스푼 정도 넣고 드시면 돼요. 식후에 드시면 소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실원액을 너무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묽게 타서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달래입니다. 달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봄철에 자주 먹는 나물인데요. 소화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달래는 소화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위장 혈액순환을 촉진해줘요. 그래서 달래를 드시면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특히 헛배가 부를 때 달래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달래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항균 작용도 하고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달래국을 끓여서 드시거나 달래죽을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달래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양배추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무즙을 한 잔 드시면 돼요. 저녁에는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고 소화가 안 될 때는 매실원액을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달래는 봄철에 나물로 드시거나 국으로 끓여서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슴이 쓰릴 수 있어요. 둘째, 본인의 체질과 상태를 고려해서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위산이 많은 분은 매실을 조심해서 드셔야 하고 위가 차가운 분은 생강을 따뜻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몸이 차가우신 분은 무보다는 생강이 더 도움이 되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생강보다는 무가 더 좋아요. 셋째, 이런 음식들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상호작용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혈액응고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씩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늘려나가세요. 그리고 계절별로 어떤 음식을 더 활용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달래와 무청이 제철이니까 이때 많이 드시면 좋아요. 달래는 봄철 입맛을 돋우는데 정말 좋거든요. 여름에는 매실이 제철이에요. 더위로 지치고 입맛이 없을 때 매실차 한 잔이면 기운이 날 거예요. 가을에는 무가 제철이니까 무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드세요. 무김치, 무나물, 무국 등등 말이에요. 겨울에는 생강차가 특히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화 불량과 위염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평소에 소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첫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우리 위장은 시계가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소화액을 분비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잘 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한 입에 2~30번 씹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셋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정도 찰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니까 적게 먹더라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넷째, 식사 시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소화 불량이 주요 원인이 돼요. 명상이나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여섯째, 금연과 금주가 정말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위염을 악화시켜요. 담배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 점막 혈류를 감소시켜요. 술은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일곱째,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위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여덟째, 카페인과 탄산음료도 조심하세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탄산음료는 위를 팽창시켜서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아홉째,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극단적인 온도의 음식은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열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도 소화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자야 위장도 제대로 쉴 수 있고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은 소화를 도와줘요.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니까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그리고 올바른 자세도 중요해요. 구부정한 자세로 식사하면 위가 압박되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서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별 대처법도 알려드릴 거. 속이 더부룩할 때는 무즙이나 매실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속이 쓰릴 때는 양배추즙이나 감자즙을 드시면 좋아요. 구역질이 날 때는 생강차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식욕이 없을 때는 달래나물이나 달래국을 드시면 입맛이 돌아올 거예요. 변비가 있을 때는 무나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설사를 할 때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배추, 무, 생강, 매실, 달래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소화 기능이 좋아질 거예요. 양배추는 위 점막 보호에 최고이고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생강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며 매실은 위산 분비를 정상화시켜주고 달래는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음식은 보조적인 역할이고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하면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이 최고의 소화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식사하시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계속되는 복통, 체중 감소, 혈변이나 흡변, 심한 구역질과 구토, 삼키기 어려운 증상,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거든요. 소화불량, 명치통, 구역감, 속쓰림 등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내시경을 포함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아서 만 40세 이상에서는 증상 치료보다 위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을 먼저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도 잊지 마세요.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으면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고의 치료법이니까요. 건강한 소화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양배추 한 입, 무 한 조각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의 위장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